안녕하세요. 8월 다섯째 주 진행을 맡은 잠신고등학교 1학년 주현정입니다. 길고 길었던 여름이 이젠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은 여름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합시다. 그럼 8월 다섯째 주 서울학생 굿센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전해지는지 궁금했던 적 없나요? 취재팀 밀실이 그 답을 찾아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산세이 지적인과 함께 역사가 속삭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명덕여자고등학교 김인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역사 기록의 현장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창설된 이곳은 국내 유일의 사료 편찬 기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사료의 수집 편찬과 국사의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면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국사편찬위원회에는 83명의 공무원분들과 9명의 사료연구위원분들이 우리 역사를 보급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2008년 12월에 개관한 이곳은 외부인들의 관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료 전시실에는 부모님 세대의 향수를 느껴볼 수 있는 전시품들도 있는데요.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선시대 때 종이를 만드는 풍경입니다. 종이야말로 보존과 기록이 쉬운 매체인데요. 기록되어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1557년 명종경에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팔도를 그린 것으로 1989년 8월 1일에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푸른 산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고성훈 연구편찬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또는 사료 수집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한국사 사료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 편찬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을 정보화로 묶어내는 정보화의 총본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사료들을 모아서 쉽게 풀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보급하는 것, 그런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사에 대한 연수 과정, 이를테면 초서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 연수, 이런 것들을 주로 시행하는 것이죠.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는 미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추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료가 한글로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거의 100%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한문 중에서도 인쇄체 한문이 아니라, 물론 인쇄체 한문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초서라고 해서 날아가는 글씨 있잖아요. 잘 알아볼 수 없는 이러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료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또한 그 자료 수집이랄까, 물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자료가 넘쳐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사료의 희소성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고대사를 공부하려면 삼국사하고 유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고대를 복원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반면에 조선시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자료가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때 어려움도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어려운 끝에 진짜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또는 그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제 그 논문을 작성해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때는 한번 해석도 못해서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보고 하면서 하다가 그런 것이 해석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한 이상의 그 기쁨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책, 이른바 이제 양서와 이제 악서의 구별법이 좀 나름대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전이 많이 읽는 것이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큰 보탬이 되겠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점점 세계화되어가는 요즘 우리 것인 국사를 보존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성적을 위한 국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 것을 잘 알고 역사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국사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 취재팀 밀실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과 금방 마음을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더욱 쉽지 않을 텐데요. 만국 공통어, 음악이라면 어떨까요? 일본 학생들과 대진여고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함께 가졌다고 합니다. 음악으로 하나 된 현장, 한성여자고등학교 손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가을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이 시기를 맞이해 대진여자고등학교는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일본 가마구리시 주니어 치주악단과 함께 국제교류 음악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작년에 대진여자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일본의 가마구리시에서 주최하는 제4회 청소년 국제교류 음악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음악제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는 그런 국제교류 음악제였는데요. 이 음악제가 끝나고 바로 일본에서 내년엔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악회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점이 공연 전에는 일본 학생들이 너무 급하게 이곳에 도착을 해서 같이 함께 연주하는 곡들이 5곡인데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저희 매년 학교에서 교류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공자생이라서 하게 됐어요. 일본은 진짜 문화적으로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너무 잘해서 좀 기 많이 죽었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무대에 서서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플룻을 하고 있어서 오케스트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부터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진여고에 와서 오케스트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한일 공동체로 이루어진 건데 한국과 일본 친구들이 함께 맞춰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참 기쁘고요. 네,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일본 친구들이 왔을 때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연습 때에 비해서 많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작은 관심과 나눔으로 세계 어린이 노동자들에게 웃음을 돌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와 공감, 그리고 행동하자는 하하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태강 삼육초등학교 박재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하하 릴레이 캠페인에 와 있습니다. 하하 릴레이 캠페인은 세계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어린이 노동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취재해보았습니다. 하하는 Head and Heart to Action의 약자로 어린이 노동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레드카드를 통해 어린이 노동 반대 메시지를 전하고 레드카드 서진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에 ILO 국제노동기구에 사진 서명을 전달하여 어린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 eduforchildren에 방문해서 세계 어린이 노동 문제에 힘이 되어주세요. 세계 어린이 노동자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균 기자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느덧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방학때의 생활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 새학기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이 60여일 남은 고3 수험생들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 체력 저하로 슬럼프를 겪는 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주간 소식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이 시기가 되면 수험생들은 평일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 공부하고 휴일에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는데요.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당일의 일정에 맞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체력을 관리해야 한다. 수험생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다 보면 운동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 체육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체력 저하는 곧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침은 꼭 챙겨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택한다.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아침 식사는 꼭 챙겨서 먹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수험생은 혈액순환 저하로 쉽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 다시마 묵국, 우유 등 알칼리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 예방을 위해서 과자나 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과일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좀처럼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자신감을 잃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져 슬럼프가 자칫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어도 수능 시험 당일까지는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험생들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60여일 남짓한 시간 동안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수능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 치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교육 소식 유효경이었습니다. 지금 유난히 파란 하늘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학생 굿센 뉴스, 주현정이 진행한 8월 5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